네, 오늘의 코인 퍼즈의 포트폴리오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지, 또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를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퍼즈님? 이게 오프닝 멘트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도움되는 전략 오늘도 가지고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 오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SEC와 코인베이스에 관한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이게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약간 뭐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것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 오늘 코인 분석부터 들어가나요? 아니면 요거부터 저희가 다뤄볼까요? 요거를 먼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비트렉스가 파산한 줄 몰랐는데 네. 뉴스 전달해 주시면서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비트렉스가 정말 오래된 거래소예요. 큰 거래소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상장돼 있는 그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업비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트렉스랑 협업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슈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비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웰스 노티스를 받고 SEC한테 그거를 어쨌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쨌든 요거를 사업을 좀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생각하에 파산을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싸우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좀 다뤄드리고 네. 어쨌든 물론 사실 비트렉스가 운영을 잘 못했으니까 사실 망한 거겠죠. 예, 근데 어쨌든 모양새로 봤을 때는 SEC가 이제 트리거를 거죠. 당긴 그런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인베이스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떻게 뭐 저희 뉴스가 제일 빠르시죠? 보니까. 아, 네, 제일 빠르네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 웃을 게 아니라 사실은 좀 SEC의 횡보들이 코인베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다른 거래소는 지금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항복을 할 것이냐, 뭐 사실 바이낸스 문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하지만 SEC와 코인베이스 중에서 코인베이스는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관련해서 내용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퍼즈님. 네. 그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FTX가 망한 게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게리 겐슬러가 FTX의 딜을 좀 봐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다라는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그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SEC가 하라는 걸 웬만하면 잘 따라왔는데 따라줬는데 자기네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진짜 FTX랑 뭔가 관계가 있어 그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네네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행보들이 최근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EC가.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 한번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해왔으니까 같이 쭉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 달도 더 전이죠. 이때 그 SEC가 이제 코인베이스의 웰스 노티스를 이제 줬어요. 전달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비트렉스한테도 똑같이 한 겁니다. 해서 SEC가 이제 SEC가 봤을 때는 규정을 위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민사 소송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 전에 좀 답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내용 증명 같은? 그쵸. 네,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 증명 같은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겁을 주는 거죠. 겁을. 네. 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별다른 대응이 없었어요. 코인베이스가. 우린 괜찮다. 요 정도까지 얘기가 별다른 게 없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먼저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아니 미국이 몇 년 안에 규제를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코인베이스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 미국 떠나버린다. 너네 계속 이런 미국 떠나버리는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하고 같은 날 이제 웰스 노티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렉스는 파산을 해버렸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송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너네 명확하게 안 하면 우리 떠나버린다 라는 식으로 사실
어느 정도는 스탠스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1일 날 3일 뒤에 여론전, 언론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게리 겐슬러가 이제 하원에 나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었던 그 타이밍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때만 해도 이제 요런 그걸 하기 직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EC가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피해가 있다. 해서 이때는 약간 극단적으로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게리 겐슬러를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미국의 수익에 그 미국의 이익에 반하고 있는 행동을 하기 반하고 때문에 있죠. 네. 네,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코인베이스가 SEC한테 적대감을 계속 드러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SEC한테 규제 명확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계속 어떻게 규제를 어떻게 하냐, SEC가 말하는 증권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법원한테 신청을 해서 그 SEC가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웰스 노티스랑은 별개의 얘기인데, 맞아요. 별개인데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사실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SEC가 너네 증권 같은 거 상장시키고 명확하게 안 했어. 웰스 노티스를 발부하니까 야 니네가 먼저 규제 그 정확한 명확하게 안 했어. 그 네. 규제를 알려주지 않았잖아. 정확한 걸 알려주지 않았잖아. 해서 정확한 걸 그럼 알려줘 하고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딱 나오는 게 법은 명확하다. 법은 명확하다. 법은 명확하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어쨌든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한 거예요. 명확하게 줘라. 근데 게리 겐슬러는 법은 명확하다. 네, 이렇게 한 건데 요거에 대한 이제 그 결론이 조금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어쨌든 타임라인들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당일이거든요. 같은 날 코인베이스가 우리가 증권법 위반이라면 당시에 왜 안 막았냐. 그러니까 그치. 이제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SEC한테 규정을 명확하게 줘라라고 하면서도 그 웰스 노티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법이었으면 그때 왜 안 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코인베이스는 어쨌든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제 미국에 있는 법원이 일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뭐냐면 그 SEC한테 열흘 안에 요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해라라. 답변을 해라. 예, 해서 물론 요게 다시 그 무조건 웰스 노티스에서 뭐 요게 뭐 관련된 소송에서 뭐 이렇게 그 코인베이스가 이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법원이 봤을 때도 그런 거죠. 아무리 봐도 규제를 명확하게 주지 않은 해야지.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그냥 SEC 너네가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줘. 열흘 안에 줘가 어쨌든 법원이 SEC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해서 지금은 어쨌든 며칠 안에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일 안에 어쨌든 SEC가 답변을 내야 되고. 어머 떨린다. 어떻게 나올지 좀 떨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코인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SEC는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증권이야. 그치, 그리고 해야지. 이런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야. 이런 걸 어쨌든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리플이 증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다른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봤다면 아예 지금은 요 답변에 따라서는 그 많은 그 리플과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많은 코인들이 증권성을 좀 받을 수 있는 증권성을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애매모호한 그런 법안을 코인베이스가 지금 부추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튀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요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언젠가 네.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뭐 불똥이 튄다라는 말은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무조건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걸로 인해서 어쨌든 그건 있겠죠. 사실 다른 코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 미리 겪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SEC를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내세우고 있는 그 무기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을 떠날 거야.
떠날 수도 떠나면 있어. 끝이지. 네, 떠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당장 게리 겐슬러가 그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너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산업 다 망하잖아.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다 망하고 다른 데로 네, 옮기니까 다른 데 딱 본거지를. 가잖아.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코인베이스가 그러면 말이 꼬이네, 오늘. 코인베이스가 네. 이 코인베이스가 미국을 떠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수익성을 잃게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큰 사실 거래소인데. 모든 거를 다 선도해야 되는 그런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입장인데.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도 선도하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러한 기회들을 뺏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파이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지고 그럼요. 중국도 여기에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건 어쨌든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리플 재상장할 수도 있어를 무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당시에 제일 먼저 상폐시킨 게 코인베이스예요. 리플을. 네,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는 너네 표현을 들어줬는데 근데 너네 자꾸 그러면 리플 재상장 시킨다. 재상장 시키는 게 당장 뭐 큰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소송 결과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래소들이 다 재상장을 시켰네. 그럼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래소도 많은 건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어쨌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SEC의 답변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규제 명확성을 코인베이스는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법원 측에서도 이제 SEC에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관한 명확성에 대해 답변을 달라라는 이제 공식적인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SEC는 과연 어떤 규제들을 내놓을지가 좀 중요한 이 시장의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다른 코인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은 퍼즈님 말씀대로 좀 빠르게 겪고 나서 정리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SEC의 주장들이요, 사실은 게리 겐슬러 한 사람의 주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횡보들이요.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SEC의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은 다른데 얘는 다른다라는 한 명의 의견이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쵸. 소송은 같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물론 저도 게리 겐슬러 한 명의 의견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별다른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이든 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SEC의 이런 암호화폐 산업 규제 횡보도 너무 지나쳐지니까 이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들도 계속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직까지도 현재는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좀 합의를 보고 미 정부도 암호화폐 산업을 좀 받아들이고 선구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시장에 어떤 혼풍이 올지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즈님,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 좀 짧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서 말할 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 사실 어제 한 며칠,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횡보예요. 그래서 횡보. 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여기 가운데 있는 주황색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선을 기점으로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위로는 33,000, 아래로는 25,000을 좀 터치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33,000과 25,000은 갭이 좀 크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10%까지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횡보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해당 구간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큰 움직임은 있지 않는다. 결국에는 횡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기간에는 제 생각에는 단타 정도? 네, 근데 신규 매수도 저는 썩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코인이 많이 펌핑이 되거나 하면 빠져나온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어쨌든 좀 떨어졌죠.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234만 원이었는데 지금 1,181만 원 정도인데 사실 마이너스가 좀 크진 않거든요.
네,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좀 덜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5월 4일 날 실질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네, 해서 5월 4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고 제가 이제 매도하거나 상승 인증을 올려드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캡처해왔는데 매도 인증 올려드립니다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해서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비중이 27%에서 33% 요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많다면 많은데 해서 네, 그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현금 비중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시면 메이저 코인만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봐야 4% 정도 비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4% 비중이니까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매수를 멈추고 좀 지켜본 후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현금 비중은 한 30-40% 정도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 이상은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를 이제 현금 갖고 있는 식으로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코인을 지금 살 만한 시기이고 분할로 만약에 코인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분할로 좀 익절해서 하락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최근 변경 사항까지도 버즈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SEC 측에서 어떤 답변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혹시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그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시간을 끄는 거죠. 아, 네. 왜요? 네, 시간을 이제 우리는 답변을 좀 미루겠다. 안 그러면 그 리플과의 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SEC한테는 좋지 않은 답변을 하기에도 뭐하고 안 하기에도 뭐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또 미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SEC의 계속되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들 정말 다양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결론이 하루빨리 나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이 규제에 따라서라도 좀 암호화폐를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화요일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 더 발빠른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